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온 남편. 여보, 나왔어. 아이고 여보. 아, 많이 취하셨네요. 먹고 와. 이분 영업하게 되는 원청업체에 접대 아니라 그랬지. 거기는 코로나도 없대?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이분 거래 따내려면 어쩔 수 없어. 계약은 아직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되겠지 뭐. 얼른 씻고 쉬어. 고생했어. 내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 접대가 좀 많으시군요. 네.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남편은 거래처와의 계약을 위해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았는데요. 남편의 옷을 정리하던 중 낯선 여자의 흔적을 발견한 아내.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이해심이 넓으신. 다음 날 아침. 여보, 아직도 안 일어났어. 빨리 일어나. 벌써 7시야. 그래? 아우 속 쓰려. 나 물 좀 줘.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몰라. 거래처 이부장한테 끌려서 2차까지 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데 간 거야?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있는 립스틱 자국에 곤란해하는 남편. 분위기 맞추더라 그랬어. 일하러 간 거야. 내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고 당신 잘 알잖아. 그래, 알지. 그치만 이런 거 볼 때마다 언제까지 보살처럼 살아야 돼. 미안해. 이부장 따라가다 보니까 속 쓰리고 술 먹는데 내가 가고 싶겠어. 빨리 출근이나 해. 밥 차려놨어. 오늘은 회식 없지? 모르겠어. 아직도 술이 안 깨네. 갔다 와요. 아내의 인사를 뒤로 한 채 쓰린 속을 달래며 출근길에 오른 남편. 영업사원 아내, 내가 죄지. 내가 죄야. 아내는 왠지 기분이 씁쓸합니다. 그렇죠. 아, 세상에. 영업사원들은 다 이런 거야? 영업사원 부인들은 이렇게 다 이해해줘야 되나? 그날 밤 또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또 술 마시고 왔어? 오늘 계약 성사됐어. 계약 끝나고 우리 회사랑 본사 사람들이랑. 당신은 진짜 술 마시고 돈 버는 것 같아. 속상해 죽겠다. 어쩌겠어. 이것밖에 못 챙겨줘서 미안해 여보. 이제 계약 됐으니까 접대는 없는 거지? 내일 안 그래도 부장님이 쉬라고 했어. 힘들다. 얼른 씻고 쉬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속 쓰려. 자, 꿀물 먹어. 잘 챙겨주시네요. 네, 아내가 타준 꿀물 한 잔에 그간의 숙취도 싹 사라집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술을 먹어대니 속이 남아나? 그러게 이제 끝났으니 술 먹을 일도 없겠지. 오랜만에 나도 쉬는데 이따 쇼핑이나 갈까? 그래, 쉴 때 쉬어야지.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 간만의 휴식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한 부부. 그런데 길을 가던 한 여성이 남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 과장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이 동네에 사시는가 봐요? 말을 더듬죠? 네. 과장님, 가게도 자주 안 오시고 저희 매출 좀 올려주세요. 그게 누구세요? 과장님 아내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장님이 자주 오는 가게 사장이에요. 네가 가게 자주 가나 봐요? 과장님이 항상 결제해 주시고 가시니까 잘 알죠. 저기 다음에 봬요. 네, 놀러 오세요. 업무차 접대를 위해 자주 갔던 유흥업소 사장과 우연히 마주친 남편. 아내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자주 갔으면 얼굴 알아. 동네에서 인사까지 하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 술집 주인하고 술 먹은 것도 아니고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면서 몇 번 이야기 나눈 것뿐이야. 그깟 돈이 뭐라고. 나 속 타들어가는 건 안 보여? 내가 나 좋다고 이래? 접대도 일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래, 아는데 이 머리로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동네에서 인사까지 하는 건 못 봐주겠어. 회사를 관두던지
나랑 이혼을 어? 하던지 당신이 정해. 나야 회사야. 야. 당신 왜 이래 정말? 내 처지 다 알면서. 일을 위해 유흥업소에 간 남편.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으로 이혼을 할 수 있냐 없냐 이인철 변호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유독 우리나라가 좀 접대 문화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주로 이제 남편들이 이런 업소에 많이 출입해서 문제가 되는데 또 최근에는 또 아내가 또 사회생활 하니까 아내가 또 유흥업소 많이 출입한다. 너무 힘들다는 배우자 이제 호소가 많아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혼을 이제 결심하는 부부도 꽤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두 번 뭐 출입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업무상 갔다. 그러다고 네.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닌데 이럴 네. 수가 있어요. 이제 상습적으로 출입을 하고 뭐 아하. 매일매일 간다든지 네. 아니 불법적인 퇴폐업소에 출입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 사연에서 남편은 이제 업무차 유흥업소에 단순히 뭐 업무차 갔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곳에서 만약에 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자주 갔어요. 그러면 네. 이게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업무창 부득이하게 갔다는 것 자체를 뭐 다 부정행위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이제 너무나 상습적으로 가고 또 불법적인 업소에 가고 또 문제는 뭐냐면 갔다 와서가 문제인 거예요. 갔다 와서. 예, 이제 술에 이제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뭐 주사도 부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그게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고 또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하. 넓은 의미에. 또 뭐 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판결이라는 것도 그렇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법에서 부정행위. 딱 정했을 때 부정한 행위, 부정한 하는 게 행위. 무엇인가? 뭡니까?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퀴즈 좋죠. 네. 자, 입맞춤한 게 부정행위. 다른 이성과 입맞춤을 했다. 변호사님 좀 하나만한 질문을 그렇죠. 다른 이성과 이거 하면 부정한 거지. 그 그럼. 당연히 이제 부정행위가 애정행위인데. 되겠죠. 하지만 네. 가벼운 예를 들어서 포옹이라든지 뭐 친한 동료 간의 포옹이라든지 아니면 볼에다 뽀뽀했다. 변호사님 가벼운 뽀뽀가 어디 있습니까? 가벼운 뽀뽀이 가벼운 포옹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정행위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이거. 예. 오늘따라 왜 이러십니까 이거? 네, 그게 이제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네.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벼운 이제 스킨십이라든지 그런 게 허용되는 외국에서는?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는 문화 예, 자체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네. 이혼 사유가 안 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층에서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넓은 의미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뭐 문자 메시지가 막 와요. 이런 거 당연히 부정행위겠죠. 이것도 이제 나눠봐야 되는데요. 인철 씨 보고 싶어요. 인철 씨 좋아해요. 동료 간에 이제 친한 뭐 동료 간에 뭐 잘 들어갔어요. 그렇게 이제 가벼운 이제 안보 인사 정도 네. 하는 것들 다 이제 이혼 사유로 될 수는 없고요. 이제 그게 네. 이제 지나쳐가지고 애정 표현을 한다든지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고요. 동료 간에 뭐 지나친 스킨십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 가벼운 뭐 인사라든지 뭐 네. 이제 악수 정도 그 정도는 이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오해받을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일들로 이제 이혼을 해야 되면 네. 이제 위자료 이런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위자료는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상대로 할 수가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흥업소 이제 여성이나 남성을 이제 상대로도 할 수가 있는데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막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아. 뭐 그런 상간자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에서 2천 정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이렇게 유흥업소 다니라고 재산을 다 탕진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고, 그럴 수 있죠. 그 전에 재산을 미리 이제 보존을 해야 됩니다. 아. 가압류 신청 같은 걸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생긴 갈등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진짜. 자, 그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편이나 이제 간 사람이 적극적으로 좀 오해를 부식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집에 있는 아내가 가장 속 터지는 게 뭐냐면 이 전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 업무상 이제 밖에 나가는데 뭐 새벽이 되도록 전화가 안 되면 걱정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부득이 갈 경우에는 집에 수시를 전화해서 본인이 무사히 잘 있다, 아무 일이 없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또 부득이하게 갈 경우에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입증을 한다든지 해서 집에 있는 배우자에게 좀 안심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안 가는, 자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우리나라 바뀌어야 그 영업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이제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데 가는 게 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고위 공직자가 그런 데 가가지고 또 접대를 받아가지고 사회 문제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잘못된 접대 문화라든지 반문화 이런 걸 바뀌고 정말로 음주가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는 거예요. 네. 집에서. 가족끼리 또 술도 하시고 뭐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좀 건전하게 유흥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 업무상 그러니까 그러네. 업무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임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